할머니, 우리 엄마는 왜 자꾸 다쳐요? 6살 손자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제도 또 넘어졌대요. 김순덕 여사는 올해 65살입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일하며 살아온 억척스러운 여인이죠. 말수가 적어서 동네 사람들은 순덕이를 과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덕에게도 누구보다 아끼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외동딸 박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이 시집간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순덕은 딸을 시집 보내며 속으로 되뇌었죠.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딸. 그날 이후로 순덕은 딸의 행복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잠깐씩 얼굴을 비추는 딸은 항상 잘 지내요. 엄마라고 웃으며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미영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왔을 때 일이었죠. 사위 이철민은 회사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6살 도연이가 할머니 집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미영이 잠깐 시장에 다녀오는 사이 도연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울어요? 순덕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언제 울었어? 어제도 울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나서요. 엄마는 부엌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나는 다 봤는데 엄마는 모르는 척 했어요. 도연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엄마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밥도 못 만들고 청소도 못하고 애도 못 키운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자꾸 다친다고 해요. 순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쳤다고? 어디를? 여기요. 도연이가 자신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팔에 까만 거 있어요. 아빠가 엄마 밀쳤어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순덕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기 힘들었죠. 그래, 그랬구나. 순덕은 겨우 그 말만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장에서 돌아온 미영을 보니 순덕의 눈에는 예전과 달라진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발랄하고 밝았던 딸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고 웃음도 예전 같지 않았죠. 어쩐지 눈가가 붓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도연 아빠는 왜 안 왔니? 추석인데. 아,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있대요. 어쩔 수 없죠 뭐. 순덕은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미영은 금세 화제를 돌렸죠. 엄마, 제가 전 부쳐왔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김치전이요.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순덕은 손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이의 표정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죠. 특히 도연이는 나이에 비해 너무 조숙해 보였습니다. 엄마를 걱정하는 눈빛이 6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산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참견했다가 딸이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됐으니까요. 다음 날 순덕은 일부러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어제는 잘 들어갔니? 네, 엄마, 잘 들어갔어요. 도연이가 그러던데 내가 가끔 온다고.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그 녀석이 또 쓸데없는 소리를. 엄마 괜찮아요. 가끔 드라마 보다가 운 거예요. 순덕은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평생 말수가 적었던 순덕은 이런 상황에서 딸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순덕은 딸이 걱정되어 가끔 딸네 동네를 지나다니곤 했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장 보는 미영을 멀리서 본 적이 있었죠. 미영은 물건 하나하나의 가격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것을 고르려는 모습이 역력했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나? 순덕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미영이 결혼할 때 사위 이철민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었죠. 시댁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미영이 그렇게 아끼며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오랜 친구 정자를 만났습니다. 정자는 미영이네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죠. 순덕아, 내 딸 미영이 우리 가게 자주 오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그래, 무슨 일 있었나? 지난번에 시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구박하더라고. 이것도 비싸다, 저것도 쓸데없다면서. 미영이는 그저 내 어머니 하면서 고개만 숙이고 있고 보는 내가 다 안쓰럽더라.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자는 계속 말을 이었죠. 그리고 미영이가 가끔 혼자 와서는 작은 소주 한 병씩 사가더라. 예전에는 술 입에도 안 됐잖아.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순덕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엄마인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은 딸을 더 자세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작정 나서서 일을 그르칠 수는 없으니 먼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평생 과묵하게 살아온 순덕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가을 미영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새벽같이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죠. 미영아, 엄마다. 오늘 내 생일이잖아. 미역국 끓여놨는데 들르지 않을래? 전화기 너머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엄마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친척들 오신대요. 생일인데 친정에도 못 오니. 다음에 갈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덕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생일인데도 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순덕은 끓여놓은 미역국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딸을 위해 작은 케이크라도 사서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딸네 아파트 근처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산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영아, 엄마가 내 집 근처인데 잠깐 케이크만 전해주고 갈게. 엄마, 지금은 좀.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죠.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가 지금 올라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잠시 후에 내려갈게요. 30분쯤 지나서 미영이 아파트 입구로 내려왔습니다. 순덕은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미영아,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요, 엄마. 순덕이 케이크를 건네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 무슨 일 있었니?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순덕은 알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미영아, 케이크 받아들고는 엄마, 저 올라가 볼게요. 정말 고마워요라며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순덕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경비원 김 씨가 순덕에게 다가왔죠. 어르신, 저기 애기 엄마가 따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아까 좀 소란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님이 아침부터 시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였다가 돈 낭비한다고 야단 맞더라고요. 밖에까지 소리가 다 들렸어요.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생일날 미역국 끓였다고 구박받는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저녁 순덕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의 울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밤 10시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의 친정 이모였죠. 언니 나야. 오늘 미영이한테 전화했는데 계속 울기만 하고 말을 안 하더라. 무슨 일 있었어? 너도 몰랐구나. 오늘 미영이 생일인데. 아, 맞다. 깜빡했네. 그런데 왜 울었대? 순덕은 경비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언니, 사실 나도 미영이가 걱정돼. 작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보니까 너무 말랐더라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도연이도 우리 엄마 불쌍해라고 하던데 6살짜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순덕은 더욱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모의 말이 이어졌죠. 그리고 언니, 이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미영이가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사위가 대기업 다닌다면서 왜 생활비가 부족한지. 순덕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죠. 이번엔 미영의 고등학교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이모, 저 수진이에요. 잘 지내시죠? 죄송한데 미영이 좀 이상해요. 오늘 생일이라고 축하 문자 보냈는데 나 같은 사람 생일 챙겨줘서 고마워라고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순덕은 수진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찍 딸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미영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아파트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미영이 도연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도연아, 할머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순덕은 도연이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알아챘죠. 할머니, 어제 엄마 생일이었는데 할머니가 엄마 혼냈어요.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미영이 황급히 도연이를 말렸습니다. 도연아, 그런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도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보고 밥도 먹지 말래요. 엄마가 배고프대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은 아이들을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는 어머니께 말했죠. 엄마, 도연이가 엄살이 심해서. 별일 아니에요. 미영아, 정말 괜찮니? 미영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엄마도 일 가셔야죠. 순덕은 딸을 보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 아파트 2층 창문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죠. 미영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순덕과 눈이 마주치자 휙 커튼을 닫아버렸죠. 그날 오후 순덕은 동네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미영이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분이었죠. 어머, 미영 씨 어머님 아니세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순덕이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하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영 씨가 너무 불쌍해서요. 어제도 시어머니가 생일인 며느리한테 온갖 구박을 다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생일을 챙겨. 우리 집에서는 생일 같은 거 안 챙긴다면서요. 벽이 얇아서 다 들려요.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복도에서 미영 씨를 만났는데 점심시간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밥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식구들 밥 다 주고 설거지까지 끝내야 본인이 먹을 수 있다면서요. 이게 지금 무슨 시대에. 순덕은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순덕은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 목격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죠. 미영아, 엄마가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을게. 내가 당한 일들을 다 기억할 거야. 순덕의 조용했던 침묵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평생 말없이 살아온 어머니였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그 침묵을 깰 수 있었습니다. 미영의 생일이 지나고 한 달쯤 후였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날, 도연이의 유치원에서 학예회가 열렸죠. 순덕은 며칠 전 도연이에게서 직접 초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나 이번에 율동 발표해요. 꼭 와야 해요. 순덕은 손자의 발표를 보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미영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요즘 딸이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계속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학예회 당일 순덕은 일찍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강당 입구에서 미영을 기다렸죠. 잠시 후 미영이 나타났는데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커다란 도시락 가방을 2개나 들고 있었으니까요. 미영아, 그게 다 뭐니? 무거워 보이는데. 아, 이거요? 도연이 반 아이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김밥이랑 유부초밥 좀 만들어 왔어요. 미영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한 것 같았죠. 순덕은 딸이 조금이나마 밝아 보여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강당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앞쪽에 마련된 도시락, 테이블에 가져온 음식을 정성스럽게 펼쳐 놓았죠.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김밥과 유부초밥이 가득했습니다. 우와, 도연이 엄마가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옆 반 학부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수줍게 웃으며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대답했죠. 그때였습니다. 강당 입구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죠. 미영의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덕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도 오셨네. 우리 며느리가 여기 있네. 시어머니가 일부러 크게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순덕 앞에서 더 과시하려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는 미영이 차려놓은 도시락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누가 먹겠다고 이렇게 많이 해왔어?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피자나 시켜주지. 사돈 어른 앞에서도 말하지만 얘가 헛짓하는 버릇이 있어요. 순덕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 가족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더 깎아내리는 것 같았죠.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미영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참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주변 학부모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며느리가 혼자 오버한 거예요. 원래 집에서도 이래요. 하라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쓸데없는 데만 신경 쓰고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그래도 정성은 봐줘야지요.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것도 안 하잖아. 정성은 무슨. 김밥 만드는 것도 서툴러서 제가 다시 가르쳤다니까요. 저거 먹을 만한지도 모르겠네.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더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서려는 순간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준비했나 봐요. 알면서도 왜 그래? 돈이 그렇게 많아? 내 돈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번 돈인데. 그때 도연이가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이 엄마 김밥 제일 맛있대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도연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도연아, 이런 거 먹지 마. 할머니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도연이는 할머니의 말에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엄마가 나 위해서 만든 건데. 엄마가 만든 게 뭐가 중요해? 맛있는 게 중요하지. 그 순간 다른 학부모 한 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방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도연이 엄마가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에게 말했죠. 야,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 애들은 피자나 치킨 더 좋아해.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네, 어머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발표회가 시작되었지만 순덕은 무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계속 친구들과 수군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시집 온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철이 없어요. 맨날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애 교육도 제멋대로고. 그래도 애는 잘 키우는 것 같은데. 애를 잘 키워? 도연이 좀 봐요. 저렇게 소심한 게 다 엄마를 닮아서 그래요. 순덕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무대에서 열심히 율동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손자의 발표는 보지도 않고 며느리 흉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발표회가 끝난 후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미영이 만든 김밥과 유부초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죠. 도연이도 친구들과 함께 엄마가 만든 도시락을 자랑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 엄마가 만든 김밥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가 요리 잘해. 도연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도연이의 김밥을 빼앗았죠. 이런 거 먹지 말랬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미영이 황급히 다가왔지만 시어머니는 미영에게도 호통을 쳤죠. 이렇게 애를 버릇없이 키워서 어쩌려고? 할머니 말도 안 듣고. 주변 학부모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얼굴이 빨개진 채 도연이를 안고 강당 밖으로 나갔죠. 순덕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미영은 도연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도연아. 엄마가 집에서 더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엄마,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 맨날 그래?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미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기만 했죠. 순덕이 다가가자 미영이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시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세요. 저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딸의 말이 순덕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순덕은 도연이를 만나러 유치원에 들렀습니다. 하원 시간에 맞춰 갔는데 마침 담임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죠. 순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 도연이 할머니인데요. 지난 학예회 때 일이 있어서 선생님이 알아듣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사실 저도 그날 좀 안타까웠어요. 도연이가 요즘 유치원에서도 기가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날도 할머니 때문에 울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연이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항상 아이를 위해 노력하시고 유치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그날 도시락도 정말 정성스러웠는데 안타까웠어요. 순덕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상황을 촬영한 게 있을까요? 제가 좀 늦게 와서 제대로 못 봤거든요. 아, 네. 저희가 행사 때마다 사진이랑 동영상 촬영하거든요.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까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네, 보내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덕은 받은 동영상을 보며 또다시 분노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시어머니가 미영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미영이 혼자 복도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수첩을 꺼내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날짜, 장소, 목격자, 그리고 증거 자료까지.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유치원 학예회가 있고 나서 보름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불던 저녁, 순덕은 TV를 보다가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죠.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미영이 종이박스 하나를 들고 서 있었는데 도연이는 젖은 운동화를 신고 울고 있었죠. 미영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미영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쫓겨났어요. 순덕은 황급히 딸과 손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고 미영이 들고 온 종이박스에는 옷가지 몇 개만 대충 담겨 있었죠. 도연아, 할머니가 따뜻한 우유 타줄게. 울지 마. 순덕은 아이를 달래고 미영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미영이 조금 진정되자 순덕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이유가 뭔데? 제가 시댁돈을 훔쳤대요. 생활비로 받은 돈을 제가 빼돌렸다고. 하지만 엄마, 전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셔서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돈으로 살림했는데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은 계속 말을 이었죠. 철민 씨는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당장 내보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고는 저한테 나가라고. 도연이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도둑이래요. 우리 엄마 도둑 아닌데. 아빠도 엄마 나가라고 했어요. 순덕은 손자를 꼭 안아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미영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건 명백한 무고이고 명예훼손이야.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쉬고 싶어요. 너무 지쳤어요. 순덕은 딸의 지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사위네 집으로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먼저 딸과 손자를 돌봐야 했죠. 그래, 일단 쉬자. 너희 방은 항상 비워뒀으니까 들어가서 쉬어. 도연이도 할머니 집에서 푹 자자. 미영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후 순덕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이가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할머니,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도연이가 라면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순덕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래,
할머니 집이 이제 너희 집이다.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딸이 가져온 종이박스를 들여다봤죠. 정말로 옷가지 몇 벌과 아이용품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7년을 살았던 집에서 가져온 게 고작 이것뿐이라니. 새벽 2시쯤 미영이 살며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너도 못 잤구나. 앉아라. 모녀는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영이 입을 열었죠. 엄마, 제가 바보 같죠? 그렇게 당하고도 참고 살았으니까. 아니다. 내가 참은 건 도연이 때문이었잖아. 그런데 엄마 오늘 쫓겨날 때 도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울지 않아도 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 우는 걸 그렇게 많이 봤구나 싶어서. 순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울 일 없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식구가 늘어난 집은 활기가 돌았죠. 비록 상황은 안타까웠지만 딸과 손자가 편안하게 아침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 가야 해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미영을 보며 말했죠. 오늘은 쉬는 게 어떻겠니? 며칠 할머니 집에서 푹 쉬다가 가도 될 것 같은데.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오늘은 좀 쉬게 해주세요. 그때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미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결국 순덕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사돈 어른이세요? 거기 미영이 있죠? 당장 집으로 보내세요. 도둑질한 돈 가지고 튀면 어떡해요? 순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돈을 훔쳤다는 겁니까? 아니, 제가 생활비로 준 돈을 빼돌렸다니까요. 가계부 확인해 보니까 맞지도 않고.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무슨, 제가 그랬으니까 내쫓은 거죠. 당장 보내세요.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 취급하는 건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미영이는 당신네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사돈 어른이 왜 부부 일에 참견을. 제 딸과 손자가 비 맞으며 쫓겨났습니다. 이게 부부 일입니까?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시죠. 순덕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영에게 말했죠. 미영아, 이제 엄마가 나설 때가 된 것 같구나. 미영은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순덕은 서랍에서 그동안 적어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 사진들, 동영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나 순덕이야. 부탁이 있는데 우리 딸 일로 법적 조언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는 내가 이 집 주인이다. 여기서 도연이와 편하게 살아. 그리고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미영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죠. 엄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내 딸인데. 순덕은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조용했던 어머니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이 쫓겨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순덕은 변호사 친구 박영호를 만났습니다. 30년째 친구였죠. 순덕은 그동안 모아둔 수첩과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영호야, 이걸 좀 봐줘. 우리 딸이 당한 일들이야. 박영호 변호사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구박 내용, 유치원 학예회 동영상, 이웃들의 목격담, 그리고 생활비 관련 메모까지. 순덕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정신적 학대, 명예훼손, 그리고 재산 문제까지. 내가 이걸 다 기록해둔 거야.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게 된 후부터 하나씩 적어뒀어.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박영호는 특히 한 가지 서류를 유심히 봤습니다. 잠깐, 이게 뭐야?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서. 미영이 명의로 되어 있네? 순덕이 설명했습니다. 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시댁을 리모델링 했대. 3천만 원. 그런데 정작 딸은 그 집에서 쫓겨났지.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리고 이 생활비 장부를 봐. 한 달에 40만 원? 39가 이걸로 어떻게 살아? 순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봐. 딸이 친정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기록이야. 통장 내역서도 있어. 박영호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이야.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까지 가능해. 그런데 딸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자. 시댁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걸 막아야 해. 도둑이라고 소문 내고 다니면 미영이가 더 힘들어질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지금 당장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해. 시댁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거든. 특히 그 아파트가 미영이 명예대출로 리모델링 했다면 미영이 권리를 보호해야 해. 그날 오후 순덕은 집으로 돌아와 미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 이제 법적으로 내 권리를 찾아야 할 때야. 미영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도연이 아빠인데. 도연이 아빠? 비 맞으며 쫓아낸 사람이 아빠야? 도연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한 번이라도 했니?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도연이는 집에 온 후로 아빠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미영아, 내가 도둑으로 몰린 채 살 수는 없잖아. 도연이도 그런 엄마를 보고 자랄 수는 없고. 미영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게요. 다음 날 내용 증명과 함께 재산 처분 금지 가압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중단, 명예회복, 그리고 미영 명의로 받은 대출금 변제 요구가 담겨 있었죠. 이틀 후 예상대로 시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철민이 직접 찾아왔죠. 어머님, 이게 뭡니까? 내용 증명에 가압류라니요? 순덕은 문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생각 마라.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아니, 부부싸움에 왜 이렇게까지. 부부싸움? 자네가 아내와 아이를 비맞으며 쫓아낸 게 부부싸움인가? 이철민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자네도 같이 쫓아냈잖아. 그리고 미영이가 도둑이라는 증거가 있나? 그건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 취급하고 쫓아낸 거지. 그리고 미영이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 3천만 원은 어떻게 할 건가? 이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집 리모델링에 썼잖아요. 미영이도 같이 사는 집인데. 같이 사는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왜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 법원에서 판단받아 보자고. 그때 집안에서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누구예요? 순덕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할머니 곧 들어갈게. 이철민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연이라도 좀 보고 가면. 자네가 쫓아낸 아이를 이제 와서 보겠다고? 돌아가.
순덕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철민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죠. 그 후로 시어머니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미영이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죠. 하지만 순덕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동안 친하게 지낸 동네 사람들을 만나 진실을 알렸습니다. 특히 미영이 시장에서 돈을 아끼며 장을 보던 모습을 목격한 상인들이 증언해 주었죠. 미영이가 도둑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 아이는 1,000원도 아끼려고 흥정하던 애예요. 시어머니는 비싼 것만 사면서 슈퍼주인 정자도 거들었습니다. 미영이가 가끔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는데 꼭 다음날 와서 갚았어요. 그런 아이가 도둑이라니 어이가 없네. 순덕은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추가 서류를 준비했죠. 일주일 후 미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 소송하고 싶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데 양육권은 꼭 가져오고 싶어요. 우리 도연이를 그런 집에 둘 수는 없어요. 순덕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가진 증거들이면 충분해. 그날 밤 순덕은 수첩을 펼쳐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댁 리모델링 대출 문제, 미영이 당한 정신적 학대, 그리고 경제적 착취까지 모든 것을 법정에서 밝힐 준비를 했죠. 이제 시작이다. 내 딸을 그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며칠 후 시댁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영 명의로 받은 3천만 원 대출금 독촉장이 날아온 것이었죠. 미영이 집을 나온 후로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은행에서 연체 통보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대출 상환 의무는 미영에게 있었지만 그 돈으로 리모델링한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순덕에게 전화를 걸어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미영이가 대출금을 안 갚아서 우리가 큰일 났다고. 미영이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은 누가 썼습니까? 그리고 미영이를 쫓아낸 건 누구고요? 그래도 얘가 빌린 돈인데 지가 직접 갚아야죠. 순덕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갚는 게 맞겠죠. 법적으로 해결하시죠. 전화를 끊고 순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당한 청산이지. 창밖으로 미영이 도연이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을 보니 순덕의 마음도 놓였죠. 이제 본격적인 법정 싸움만 남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조정 기일이 있었지만 시댁 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죠. 오히려 미영이 가정을 파탄낸 주범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는 날, 순덕은 미영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엄마, 무서워요. 그 사람들 다시 만나는 게.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우리에겐 진실이 있어. 법정에 들어서자 이철민과 시부모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영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죠. 재판이 시작되고 먼저 미영 측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정신적 학대를 보여주는 유치원 학예회 동영상, 이웃들의 진술서, 그리고 경제적 착취를 입증하는 통장 내역서까지. 재판장님, 피고 측은 원고에게 한 달 40만 원의 생활비만 주면서 새 식구 살림을 전담시켰습니다. 원고는 부족한 생활비를 친정에서 보태가며 생활했죠. 시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원고가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입니다. 돈을 함부로 써서 늘 부족했던 거죠. 그때 순덕이 준비한 증거가 빛을 발했습니다. 미영이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으며
장을 보는 모습을 담은 상인들의 진술서였죠. 이 진술서를 보시면 원고가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00원을 아끼려고 시장을 돌아다녔다는 증언이 여기 있습니다. 판사가 이철민에게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도둑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이철민은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가계부를 확인해 보니 맞지 않았다고. 가계부만으로는 도둑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증거는요? 미영 측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명의도용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명의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시댁집을 리모델링했는데 정작 원고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이 대출 계약서에 원고의 서명이 있는데 강요에 의한 것입니까?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셔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지가 알아서 한 거예요. 우리 아들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 질서를 지켜주세요. 이어서 양육권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가사조사관의 보고서가 발표됐죠. 아이와 면담한 결과 도연이는 어머니와의 생활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엄마만 우리를 사랑해요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철민이 항변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바빴을 뿐입니다.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계속했습니다. 도연이는 또한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히는 걸 많이 봤어요. 아빠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목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시댁 측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특히 미영이 도둑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명백해졌죠. 마지막으로 순덕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딸이 결혼 후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봤습니다. 밝고 명랑했던 아이가 점점 수척해지고 우울해졌죠. 그리고 제 손자가 엄마가 맨날 운다고 할 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순덕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딸이 비 맞으며 쫓겨온 날 손자는 젖은 신발을 신고 울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딸의 손에는 종이박스 하나뿐이었죠. 7년을 산 집에서 가져온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시어머니마저도 말을 잃었죠. 판사가 이철민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는 아내와 자녀를 비오는 날 집에서 내쫓은 것이 맞습니까? 그건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서. 본인의 의사는 어땠습니까? 동의하셨습니까? 이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피고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을 선고하며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혼인 중 형성된 피고 명예예금, 적금, 퇴직금 등 금융재산의 40%를 원고에게 분할하라. 더 놀라운 것은 다음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원고를 도둑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그리고 원고 명예 대출금 3천만 원은 실질적 수혜자인 피고, 가족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시댁을 이렇게 망하게 하다니.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 경제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법정을 나오며 이철민이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미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당신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당신은 도연이가 엄마가 당하는 걸 보게 했잖아요. 순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미영아. 이제 끝났어. 법원을 나서는 미영의 표정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았죠.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와 도연이의 새로운 삶 말이야. 그날 저녁 순덕의 집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도연이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죠. 엄마, 이제 우리 할머니 집에 안 가도 돼? 그래, 안 가도 돼. 야호! 할머니 집이 최고야. 순덕은 행복해하는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판결이 나온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이철민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느라 허덕이고 있었죠. 대출금까지 떠안게 되면서 시댁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은 동네 은행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부모가 대출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표정이 매우 어두웠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고객님,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한도까지 되어 있으신데요.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아들이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순덕은 모른 척 지나갔지만 시댁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순덕에게 전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엄마, 아주버님이 전화했어요. 시부모님이 자기네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거절했대요. 왜? 형님이 시부모 모시는 건 죽어도 싫다고 했대요. 어머니가 동서한테 한 짓을 봤는데 어떻게 모시냐고요. 순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구박하더니 정작 본인들도 며느리한테 거절당하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그 후로 시부모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철민은 판결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를 팔고 적금도 해약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렸지만 시부모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사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시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신데요? 그게 손주라도 보고 싶어서. 그때 집안에서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연아? 할머니야. 하지만 도연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뒤로 숨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싫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돌아가세요. 사돈, 제가 잘못했어요. 미영이한테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십니까? 도둑이라고 몰아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집이 망했어요. 아들도 저희를 원망하고 큰아들네도 저희를 안 받아줘요. 그게 미영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미영이가 고소를 취하해주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제발 부탁드려요. 순덕은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뭐합니까? 사돈 어른이 말씀해 주시면 미영이가 들을 거예요. 제발, 미영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판결난 일을 왜 이제 와서. 그때 미영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죠. 어머니,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용서해줘. 우리 집이 정말 망했어. 네가 고소 취하만 해주면. 미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도연이도 키워야 하고요. 판결받은 돈으로 겨우 새 출발하려는데 그걸 포기하라고요? 그럼 절반만이라도. 7년 동안 당한 게 있는데 절반이요? 어머니는 저를 도둑 취급하셨잖아요. 동네 방네 소문 내고 다니셨고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무리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도 손주는 보게 해줄 수 있지? 도연이가 엄마 뒤에 숨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싫어. 할머니는 엄마 울려. 미영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들으셨죠? 도연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며 한마디 더 했죠. 미영아, 너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순덕이 딸에게 물었죠. 괜찮니? 네, 엄마. 이상하게도 후련해요. 그분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부모가 결국 시골 친정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었죠. 이철민도 부모님을 모시기 힘들다며 따로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미영의 형님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동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또 찾아왔어. 우리 집에서 좀 지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펄쩍 뛰었어. 어머니가 동서한테 한 짓을 봤는데 우리가 왜 모셔야 하냐고. 그래서요. 결국 시골로 내려가셨대. 거기도 빈집이라 손 볼 데가 많다던데. 돈도 없고. 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철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 시골집이 너무 낡아서 그래서요. 혹시 도연이라도 한번 보여줄 수 없을까? 부모님이 손주 보고 싶어서 매일 오신다. 미영은 단호했습니다. 도연이가 가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당신은 도연이 양육비나 제때 보내요. 양육비. 그게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운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법원 판결대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이 곁에서 말했죠. 힘들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양육비 안 주면 강제 집행하면 돼. 엄마, 저 이제 강해졌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순덕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이가 밝게 말했죠. 할머니, 나 이제 행복해요. 엄마도 안 울고 우리도 혼나지 않고. 그래, 우리 도연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미영이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이 훨씬 행복했죠. 창밖으로 초여름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생각했죠.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구나. 시부모는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남의 며느리는 그렇게 구박했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며느리한테도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신세가 됐으니까요.
돌아갈 곳 없이 쓸쓸한 시골집에서 둘이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말로였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순덕의 도움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죠. 동네 골목 초입에 자리 잡은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미영이의 반찬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려 있었죠. 아침 6시 순덕은 미영과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배달 스티커를 붙이고 반찬을 포장하는 일을 도와줄 참이었죠. 엄마 매일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할 일 없는 늙은이한테 일거리 준 거지. 미영이 웃으며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예전의 밝은 미소도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주문이 많네요. 엄마 배달 스티커 좀 더 준비해 주세요. 순덕은 스티커를 붙이며 흐뭇하게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손님이 늘어났죠. 미영의 정성스러운 손맛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 김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우리 남편이 집밥 같다고 난리예요. 감사해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점심 도시락도 하실 생각 없으세요? 직장인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 미영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도시락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님이 나간 후 순덕이 말했습니다. 도시락 괜찮겠는데 점심시간에 장사가 될 거야. 그런데 엄마 저 혼자 하기엔 벅찰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을 구해야지. 이제 사업을 키울 때가 됐어. 오후 2시 가게가 잠시 한가해졌을 때 도연이가 학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이는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위해 간식을 준비했죠.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저녁하는 날이야. 너도 하루 종일 일했잖아. 미영은 어머니의 등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덕이 끓인 된장찌개와 미영이 가게에서 가져온 반찬들이 차려졌죠. 할머니 된장찌개 최고. 도연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순덕은 이런 평범한 저녁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죠. 미영아, 내일 시장 가서 도시락 용기 좀 보자. 도시락 사업도 시작해야지. 네, 엄마.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걱정이야? 내 솜씨 그리고 엄마가 있잖아.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또 그 소리. 내 딸이 얼마나 대단한데 혼자서도 충분히 잘했을 거야. 식사를 마치고 순덕은 거실에서 도연이와 놀아줬습니다. 도연이는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할머니, 저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우리 도연이 대단한데? 할머니가 상 줘야겠다. 미영은 설거지를 하며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할머니와 행복하게 노는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예전 시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밤 9시 도연이가 잠자리에 든 후 순덕과 미영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요즘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일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하니?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있어서 제가 독립할 수 있었고 도연이도 더 행복해졌으니까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때로는 힘든 일이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지.
그리고 엄마, 제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엄마. 순덕은 딸의 말에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순덕은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죠. 미영의 고등학교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미영아, 너 완전 달라졌다. 너무 밝아 보여서 좋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두 친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진이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죠. 와, 미영아 대단하다. 이렇게 번듯한 가게를 차리다니.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순덕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다 한 거지. 난 그냥 옆에서 거둔 것뿐이야. 점심시간 미영은 처음으로 도시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반응은 뜨거웠죠. 준비한 30개가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사장님, 도시락 정말 맛있어요. 내일도 할 거죠? 네,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할게요. 순덕은 바쁘게 움직이는 딸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1년 전비를 맞으며 쫓겨왔던 딸이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가 됐으니까요.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이 다 팔렸어요. 이제 정말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내일 구인 광고 내자. 좋은 사람 구해서 일 나눠서 하면 돼. 그날 밤 순덕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죠. 오늘도 미영이가 밝게 웃었다. 도연이도 행복해 보인다. 내 딸이 이제는 내 앞에서 편하게 밥을 먹는다. 눈치 보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 밥상 위에는 내가 지킨 딸의 삶이 놓여 있다. 이제야 진짜 어머니가 된 것 같다. 순덕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평화로웠죠. 딸과 손자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이 순덕이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